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2차 1과목을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대상이 이제 11,211명인데 응시생이 이제 9,400명 정도 했네요. 결시생이 한 1,700 있고 응시율이 84%인데 합격이 자 467명, 역대 최저 합격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률도 보니까 4.92%예요. 5%도 좀 안 돼. 아마 국가 자격 시험 중에 이렇게 합격률이 5%도 안 되는 시험은 이거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합격률이 저조한 시험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내서 힘들게 할까 참 고민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참 고생해서 열심히 했는데 생각만큼 조금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과목별로 이제 채점 결과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1과목과 2과목이 있는데, 자, 응시자 봐봐요. 9,400명 되잖아요. 그런데 과락자가 6,300, 7,300이래요. 과락자가. 그러면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냐?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는데 아마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팁으로 와닿는 게 어렵게 있는데, 과락률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자, 이번 기본 과정을 거치고요. 그럼 그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해봅시다. 그럼 과연 문제가 어려웠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다시 공부한다고 할 때 그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가 왜 이런 문제를 틀렸지? 하고 스스로도 복장치고 후회될 거예요. 내가 왜 문제 같지도 않은 이런 걸 틀렸을까?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거나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서 그 기본을 얼마든지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자꾸만 엉뚱한 문제, 막 어떤 심한 문제, 뭐 깊이 있는 거 갈수록 시험이 어렵다고 하니까 어렵게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참고로 시험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말 그대로 시험에 맞는 공부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어. 우리 기본에만 충실해도 돼요. 그리고 어렵게 나오는 문제 있다고 해봅시다. 그거 틀려도 합격이에요. 근데 그거 맞추겠다고 공부를 처음부터 엉뚱하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틀린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결과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거 이렇게 나올 시험이 전혀 아닌데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러겠지만 이번 시험 보고요 너무 쉽다고 100점 맞은 사람 많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똑같이 공부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교재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합격자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 한 3개년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연령대로 보니까 이제 주로 50대가 많죠. 아무래도 50대가 응시 연령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응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시험은요 50대, 60대, 40대까지 자 주로 이제 우리가 정년을 앞둔 분들이랄지 좀 일찌감치 노후를 대비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 나이대 여기 해당되니까 자 남들도 다 이 나이대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다는 걸 아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별 보니까 최근에 여성 합격자 비율이 자 9회 10회 보면 21%, 27%, 32%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분들이 많이 뛰어들면 여성분들 합격률이 점점 높아가요. 우리 남자들 분발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좀 분발해야 돼요. 우리. 자 그리고 최근 6개년차 한번 통계를 봅니다. 최근 6개년차 보면 자 이번 11회 때가 4.92로 가장 낮았어요. 근데 그 전년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자 그 전까지는 거의 10%. 이때 굉장히 합격률이 많았죠. 7회 때 이것도 운이 좌우되는데 이때는 문제 오류가 많았어요. 15점짜리가 두 문제는 오류가 있어서 모두 정답. 15점짜리가 두 개가 정답이니까 그냥 30점 거저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엄청 많이 합격했죠. 그런데 15점짜리만요 안 그래 5점짜리도 모두 정답. 또 중간중간에 막 복수 정답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10% 오다가 갑자기 작년에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올해도
수험생들이 어렵게 시험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분석을 해보면 알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분석해보면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할까? 이거 느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잘 잡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엉뚱한 거 하느라고 제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보다 더 많이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과목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자, 우리 1과목에 이제 우리 목차입니다. 우리 교재 목차가 이제 이 순서대로 쭉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9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0회 때도 이제 이렇게 출제됐고, 이번 11회 때 출제를 보면, 자, 이렇게 이제 3년치를 놓고 우리가 보는 취지는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디가 출제가 되는지를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 보험이론. 자, 이게 이제 8회 때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8회. 그리고 이거 도입한 때부터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보통 이때는 이제 15점짜리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자, 보통 5점짜리 두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틀려서는 안 되는, 단순 암기 이렇게 괄호 넣기형인데, 이런 건 맞춰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출제되고 안 되고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자, 그 전년도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보통 출제가 돼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출제 안 됐으니까, 자, 출제됐어요. 출제 안 됐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출제 안 됐으니까 다음에는 여기 출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꼭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근데 그렇게 비중이 없어요. 여기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비중이 없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적과전이 빠진 건 처음이에요. 계속 출제되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과수 파트도요, 종합적으로 이것도 실은 나와요. 여기서는 근데 잠깐 안 나왔는데 아마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논작물은 벼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 그 보험 가입 품목 중에 가장 많이 가입해요. 그러니까 1과목이 됐건 2과목이 됐건 논작물 중에 특히 벼는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이 이제 올해 이제 보험금 산출하는 거 나왔는데, 인삼이 문제 내기가 좋아요. 왜냐면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 오류가 없이 깔끔하게 문제 내기가 좋아요. 다른 것들은 막 복잡하게 막 많이 연구해야 되는데, 인삼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출제하다 보면 이게 좀 선호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약간 이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밭작물은 품목이 많으니까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오죠. 아니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설이 이제 이게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가사가 시설은 평가로 안 나가요. 이건 주로 법인한테 맡겨요. 그래서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는데, 이제 갈수록 우리가 어때요? 이 영역까지 평가를 하러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주로 법인한테 맡겨요, 법인. 그래서 소은의 사정법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가 이제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데, 이것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좀 출제가 될 확률이 있어요. 아직 여기는 그러니까 출제 안 된 영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 안 된 영역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수제한 여기는 5점짜리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오는 거 반드시 나오고요. 가축에서도 당연히 한 문제는 나오죠.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럼 따지고 보면 공부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올해 봐봐요. 여기 2점짜리 단답형 괄호 넣기예요. 이것은 거저 줍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틀렸다. 그 다음에 여기 과수에서 어디 있어요? 여기 15점짜리 한 문제 나왔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보험 기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인수제한 한 문제 나왔죠? 이거는요, 그냥 괄호 넣기 단답형인데, 이거 틀렸다 이러면 이 사람은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기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자, 99.9% 시험에 나온대. 이거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않아요? 자, 99.9% 나와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틀렸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단순 암기. 그리고 이런 것은 한 문제 푸는데 30초도 안 걸려. 문제 하나 푸는데 30초면 바로 답 나와. 근데 이걸 틀려. 그러니까 봐봐요. 5점짜리 두 개니까 10점이고요. 여기 15점이고요. 벌써 여기만 해도 뭐야? 15점이고 10점, 25점, 이거 30점이잖아요.
30점은 거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시험도. 단답형, 단순하게 암기만. 한 문제 푸는데, 여기가 이제 좀 15문제쯤 보험 기간 가로넣기 해가지고 숫자 넣는 거 있잖아요. 기간. 8개 물어봤어요. 1분도 안 걸려요. 이것도. 그래도 다 암기했으니까 바로바로 쓰니까. 우리가 암기 코드로 다 이거 쉽게 다 했거든요. 그러면 30점은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가요. 근데 아까 꽈락 봐봐요. 꽈락. 말도 안 돼. 그 다음. 그럼 여기 논작물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그럼 연습 안 했냐? 다 했어요. 주어진 조건대로 풀기만 하면 돼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밭작물에 밭작물에서 이제 15점짜리 한 문제고 5점짜리 하는데 이것도 5점짜리 거저 우리가 줍는 문제고, 그 다음에 15점짜리가 보험금인데 이 보험금이 조기 파종 특약과 경작 불능 보험금이에요. 공식만 집어넣으면 그냥 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제가 기가 막혀. 왜 이런 걸 틀렸을까? 공식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나중에 우리 볼 거예요, 다. 그리고 가축도 거저 줍는 문제. 이거 푸는데 1분도 안 걸려. 이 15점짜리가. 그럼 봐봐요. 꽈락 나올 거예요. 거의 만점 나와야 돼. 물론 실수로 한두 개 놓칠 수 있어요. 이건 거의 80점 넘어야 되죠. 그럼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번 과정에 이거 다 풀어볼 거예요. 한번 저런 보세요. 기본 공식만 하면 이거 안 풀리는지. 근데도 이거 어렵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 시험 안 되신 분이 여기에도 그런 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시험이 어렵게 나왔다. 그리고 엄청 꼬아서 냈다.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공부할 때는 그런 문제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거 응용 문제 하나도 아니에요. 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본을 모르면서 자꾸만 엉뚱한 거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맨 처음에 공부할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기본에만 충실하고 우리는 60점 합격하는데 하등이점 없어요. 그래서 15점짜리 3문제, 5점짜리 3문제면 60이거든요. 그것은 기본만 해도 다 맞춰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하면 거기서 반타작을 해요. 그럼 여유있게 합격이에요. 그 다음에 2과목. 그럼 2과목도 어려웠냐? 안 그래. 2과목 선생님하고 제가 얘기했는데 2과목도 다 우리가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기본에만 충실히 연습만 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였대. 자,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 제발 부탁인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꼭 공부해야 되는 거 기본에 충실하라 이거.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응용되어 나오더라도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에 항상 충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그럼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도 숙달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봐서 숙달하고, 또 중간에 우리가 특강 같은 거 하면서 숙달하고, 이렇게 숙달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접근을 잘못하신 분들이 그래요.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하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다 이런 분들은 이제 2번 다시 그런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명확히 기본에 충실히 따라오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면 합격하고도 넘치도록 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 주변적인 거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 수험생 특징이 정말이지 주변 엉뚱한 거 여긴 많이 휩쓸려요. 제가 알아요. 막 유튜브 이런 데서 공짜로 막 해주는 강의 뭐 거기 이상한 문제 풀고 하는데 제가 답답한데 그런 문제 들고 오면요, 이것은 시험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왜 그것뿐이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냐 모르겠어요. 이상한 문제 가지고 와서. 자, 그런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지 나중에 이제 다 풉니다. 이거 우리 이번 과정에서 기출문제 같은 거 해결할 정도로 연습할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진도가 나가냐면, 일단 여기는 우리 끝났습니다. 기본 과정.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월, 1월, 2월 해서 지금 이론서 25년도 걸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 합니다. 이 교재에 있는 것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는 확실하게 다 풀어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본 과정만 해도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월에는 최종 기출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한 달 과정. 이거 이제 우리가 한 텐데 인기가 많았어요, 올해도. 근데 우리 교재가 4월 달에 새로 돼요. 그래서 신설된 내용, 추가된 내용 있잖아요. 좀 바뀐 내용. 기출 문제 이제 이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조금 일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언제 할지. 그걸 반영해서 아무래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조정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심화 과정인데 이때 2026년도 이론서가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4월 달에 나와요. 그래서 이번엔 새로 추가된 품목들도 있고 또 개정된 내용이 있고 자, 이론서가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로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심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려운 거 하는데 이때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우리가 다 풀어내고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6, 7월 달에 이제 문제풀이 합니다. 이제 당연히 이때는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반복 또 반복 이렇게 이제 많이 연습을 해서 진짜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고 합격 수준에 맞게끔 실력도 배워하고 자. 그리고 이제 7, 8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그래서 이번에는 모의고사 이제 횟수도 조금 늘릴 거예요. 그래서 실전 연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한 4번 했는데 4번보다 조금 횟수를 늘려서 실전 연습을 더 많이 하게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할 실력이 있는데 그걸 제 시간에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연습이 부족하니까 실제 시험장 가서 당황해서 제 실력 발휘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실전 연습 차원에서 더 많이 연습을 하게. 그리고 이제 자 추가로 이제 우리가 4월, 5월 정도에는 계산 문제 특강해가지고 15점짜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만 따로 한번 또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마지막에서는 최종 정리. 이제 시험장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핵심 내용 정리를 해서 우리가 시험장 가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거 따라와도 어때요? 넘치도록 남아요. 넘치도록.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잘 따라만 오면 합격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